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인증 이혼 전문 변호사 안샘물입니다. 이혼의 6가지 쟁점 중 양육비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양육비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인데요. 대법원에 따르면 양육비 지급을 구할 권리는 부모와 자녀라는 친족 관계로부터 자연적으로 발생 존속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아빠 엄마라면 그 자체만으로 둘은 아이를 잘 키워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협의 이혼이나 이혼 소송을 통해 양육권자가 정해지면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부담하는데 꼭 이혼이 아니더라도 바람을 피워 혼외자가 있다면 그런 경우에도 양육비가 문제됩니다. 그럼 양육비를 얼마를 줘야 할까요? 바로 민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제837조, 제843조에 양육비를 협의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 연령, 그리고 부모의 재산 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를 줘야 할까요? 민법 규정과 판례를 보니까 알 수 있나요? 민법은 자녀의 의사, 연령, 부모의 재산 3가지만 예시를 두고 있죠. 따라서 사실심 법원은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양육비 액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판사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양육비 액수가 각 가정법원에 따라 가정법원 안에서도 판사 성향에 따라 들쑥날쑥했습니다. 실무상 일관되지 못한 기준을 가지고 양육비를 산정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서울가정법원은 2012년 처음으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공포하였습니다. 제가 변호사 처음 시작했을 때가 2012년인데요. 2012년 기준표를 잠깐 볼까요? 현재 기준은 6에서 8세가 64만 8천 원인데 2012년 기준에 의하면 6에서 11세가 47만 2천 원, 17만 6천 원이 적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당연한 것 같죠? 당시에는 도시 농어촌 기준을 따로 뒀던 것도 눈에 띕니다. 지금은 기준을 따로 두진 않았지만 표준 양육비에서 도시 지역은 가산, 농어촌 지역은 감산합니다. 또 지금과 다른 게 뭘까요? 이때에는 20세까지 기준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 7월 1일 민법 4조가 개정되어서 이제 19세부터 성년입니다.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에게만 주는 거죠. 그래서 19세가 되면 양육비를 줄 의무가 없습니다. 의뢰인들이 자주 하는 질문인데요. 아이를 키우면 대학 등록금도 내야 하고 또 결혼 비용이 어마어마한데 이런 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성년이 될 때까지 비양육권자가 아이들과 사이가 좋다면 당연히 내주겠죠.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는 협의혼을 할 때 또는 조정을 할 때 아이들 대학 등록금을 내준다는 조항을 넣으려고 노력하는데 대부분 그 정도는 상대방이 수용해 주는 편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은 2012년 이후 2014년, 2017년, 2021년 기준표를 공포하였는데요. 3년 기준인 것 같죠. 이제 2024년이니 곧 새로운 기준표를 공표할 수 있겠죠. 간혹 의뢰인 중에 2023년 기준표가 있는데 왜 2021년 기준표를 가지고 설명해 주느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구글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구글 검색에 양육비 산정 기준표라고 치면 2023년 기준표가 뜨는데 블로거가 제목만 그렇게 달아놓고 실제로는 2021년 기준표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몰라서 21년 기준표를 드린 게 아니라 아직 2023년 기준표가 없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산정 기준표를 봐볼 텐데요. 양육비 산정의 기본 원칙은 첫째,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 환경을 유지하여 주는 것이고 둘째, 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하여 책임을 분담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저희 가족을 예로 들어볼게요. 소득도 공개될 수 있는데 최대한 비슷하게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설명드리는 거 다 산정 기준표에 나와 있고 법원에서 친절하게도 30페이지짜리 해설서도 공표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저희 가족 구성원은 저, 와이프, 6살, 3살 아들 2명인데요. 제가 와이프와 이혼을 하고 와이프가 아이를 키운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보통 엄마가 아이들을 키우죠. 그리고 제가 500만 원, 와이프가 300만 원을 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모 합산 소득은 세전이 기준인데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 수입, 정부 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 총액이 기준입니다. 양육비 계산은 4가지, 표준 양육비 결정, 양육비 총액 확정, 양육비 분담 비율 결정, 양육비 산정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첫 번째로 표준 양육비 결정에 대해 볼 텐데요. 둘 소득을 합하면 800만 원이죠. 첫째가 6살이니까 표준 양육비 185만 원, 둘째가 3살이니까
180만 7천 원이네요. 둘을 합하면 365만 7천 원. 이 액수를 표준 양육비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양육비 총액을 정해야 하는데요. 또 6가지가 문제됩니다. 부모의 재산 상황, 자녀의 거주 지역, 자녀 수, 고액의 치료비, 고액의 교육비, 비양육자의 개인 회생인데요. 첫째, 부모의 재산 상황. 저희 부모가 100억대 자산가다. 그러면 양육비를 좀 더 줘야겠죠. 둘째, 자녀의 거주 지역. 도시에 산다. 그러면 농어촌 지역보다는 많이 줘야겠죠. 실제로 같은 도시더라도 광주보다는 서울, 수도권이 양육비 액수가 더 큰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울 집값이 비싸니 양육비가 더 많이 들겠죠. 세 번째, 자녀 수. 자녀가 1명이다. 그러면 좀 더 줘야 될 것이고, 자녀가 3명이다. 그러면 좀 줄여야겠죠. 네 번째, 고액의 치료비. 아이가 장애가 있어 평생 치료비나 간병비 등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좀 더 줘야겠죠. 장애 얘기가 있어서 말인데요. 안타깝게도 아이가 장애가 있으면 그게 힘들어서 이혼하는 사례가 많더라고요. 다섯 번째, 고액의 교육비. 제 주변에도 제주국제학교에 아이를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경우에는 교육비가 많이 들겠죠. 그러면 좀 더 줘야겠죠. 고액의 치료비, 교육비는 기본 원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을 맞춰주라는 거죠. 여섯 번째, 비양육자의 개인회생.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변제 계획대로 변제를 해야 하니 아무래도 소득이 적겠죠. 이때는 좀 줄이고 회생 절차가 종료되면 가산하게 됩니다. 표 보시면 작은 글씨로 있죠. 가산 감산하면 이 금액을 표준 양육비로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양육비 총액 확정 이후에 세 번째로 양육비 분담 비율을 결정해야 하는데요. 저의 양육비 분담 비율은 부부 합산 소득 분의 제가 버는 비율, 즉 500만 원에서 300에서 500을 더한 800을 나누면 8분의 5, 62.5%가 양육비 분담 비율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육비 총액에서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 비율을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미리 계산한 표준 양육비에서 365만 7천 원의 65%, 228만 5,625원이 제가 와이프에게 줘야 할 양육비가 됩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실제 비슷한 제 급여, 와이프 급여로 산정해 봤는데요. 제가 이혼한다면 저 금액을 줘야 한다고 하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세전 월급 500만 원이면 실수령액이 42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와이프한테 230만 원 주고 190만 원에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팍팍한 것 같기도 하고 원래도 아이한테 들어갈 돈이라고 생각하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잘 모르겠네요. 마지막으로 보통 와이프가 전업주부인 경우 많이 발생하는 사례인데요. 와이프가 돈을 한 푼도 벌고 있지 않은데 남자가 아이를 키운다. 그러면 제 상황에서 와이프가 무직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제 와이프 소득이 빠지니까 800만 원 구간이 아닌 500만 원 구간을 볼게요. 6세 129만 2천 원 더하기 3세 126만 6천 원 하면 표준 양육비 합계가 255만 8천 원이 됩니다. 그런데 와이프 소득이 0이니까 와이프는 양육비를 한 푼도 부담하지 않게 되죠. 이 경우 과거 법원에서는 통상적으로 아이 한 명당 30만 원 정도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 액수가 조금 증액되어 아이 한 명당 35만 원에서 4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자주 있는 상황인데요. 의뢰인이 상대방이 바람피는 상황을 못 깨겠다. 그러면 부들부들 떨면서 밤 12시라도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상담을 받고 싶어 하죠. 이럴 때 빨리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대충 한 명당 양육비를 본인 소득의 20%로 잡으면 됩니다. 남편 소득이 5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20%면 100만 원, 아이가 2명이면 200만 원을 준다고 생각하면 얼추 맞습니다. 이번 시간에 양육비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번에는 의뢰인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양육비 관련 쟁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